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가 사람이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인종을 불문하고 고금동서를 방문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게 있죠. 그게 뭐죠? 두 글자. 정답입니다. 예. 누구나 행복을 바라는 거죠. 네, 불행을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설령 그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행복을 바라고 누구나 편하고 안정되고 기쁜 그런 어떤 인생, 행복한 인생을 바라는 것이다. 어떤 학자들이 행복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행복한 요건이 되려면 즐거움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행복하려면 즐거움이 있어야 되겠죠. 감정적으로 느낌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을 잘 사시는 분들은 그 좋은 느낌을 많이 갖고 이왕이면 마음속에 좋은 기분, 느낌이 많이 가득 차도록 이제 일도 만들고 그런 쪽으로 노력하는 분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불쾌감이 부재한다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불쾌한 일이 적어야 되고 즐거움을 느끼는 감각들은 많고 감정이 많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로만 끝나면 이 세상이 이거 뭐 그냥 좋은 것만 쾌락적으로 그냥 그런 느낌으로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건 아니고요.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의 어떤 가치는 무엇인지, 내 인생이 어떻게 가는 건지 등등 그런 어떤 의미가 본인이 잘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또 원하는 대로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이 의미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기보다 큰 무엇인가 하고 연결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를 느낀다고 합니다. 무언가 큰 거, 나보다 어떤 정신적으로 또 무언가 이렇게 커다란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름하든 간에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찾는다 이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우리 삶이 모두 행복하고 좋은 쪽으로 가면 너무나 좋은데 생각처럼 이렇게 삶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녹록하지 않다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참고로 스트레스 지수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스트레스 1등인 국가가 바로 현재 대한민국의 어떤 실상이다. 이렇게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스트레스에 관해서 또 특히 생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스려야 할지 그런 부분을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슨이라고 하는 말하고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말, 한눈에 봐도 우리는 너무나 단어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의학이라는 단어, 메디신, 그 다음에 명상이라고 할 때 영어로 메디테이션. 단어가 메델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둘 다 전부 내적인 기준을 아주 딱 잡아서 편안하게 한다는 어떤 그런 뜻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으로 왜 어떻게 명상이 의학적으로 또 활용이 되는가요? 그게 어떻게 전혀 명상은 영적인 것만 하는 것이고 몸 마음의 건강에서는 또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것이 사실은 맥락적으로는 어원적으로 이렇게 통하고 있는 것이고 옛날부터 동양에서는 이 명상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치유적으로도, 그것도 몸 마음의 치유 정도가 아니고 몸 마음을 넘어서는 영적인 부분까지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었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MBSR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이런 불교의 어떤 수행 방법을 서양 사람들이 배워서 그 명상의 과학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심신의학이라고 하는 의학적인 그런 부분을 결합해서 현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또 잘 자신을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데서 이제 치유적으로 만든 대학교 병원에서 나온 이제 프로그램이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윗바사나 수행을 이제 그 체계화된 서양 최초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MBSR이 나온 배경을 보면 왜 MBSR이라는 게 또 필요할까? 굳이 그렇게 많은 명상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앞에 보시는 대로 이제 전통적인 어떤 명상은 아주 심원하고 좋은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그런 전통적인 뭐 불교뿐만 아니고 또 다른 종교에도 또 다른 어떤 수련법에도 많은 어떤 수련들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요. 각자 다 장단점이 다 있고 한데 MBSR이라는 걸 왜 그 창시자인 카바진 박사는 만들었을까 이렇게 보면 이제 맥락적으로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불교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친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전통적으로 서양 사회에서 특히 미국이나 이런 유럽 사회에서는 그렇게 불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깊이 침투해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지금은 지난 한 40년간 굉장히 가까워졌지만 한 30여 년 전에 MBSR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훨씬 더 지금보다는 사람들이 거리감이 있었던 거죠. 불교? 뭔가 좀 무섭다. 좀 낯설다. 이런 어떤 종교적으로 거리감이 있는 종교였는데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명상하면은 이거 불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호감을 가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또 거리감을 가지는 사람도 종교적으로나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분명히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명상은 종교적인 거다. 어떤 특수한 종교를 믿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발상에서 벗어나서 마음 챙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방법대로만 제대로 한다면 종교에 관계없이 뇌가 좋은 쪽으로 변할 수도 있고 또 유전자적으로도 신체 건강이나 마음의 건강이 좋아질 수 있다. 어떤 심연적인 그런 경험적인 바탕에서 이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스트레스를 받는데 문화적인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뭐 동양 사람 아니면 뭐 서양 사람 어떤 가정 구조나 결혼 관계나 어떤 문화적인 부분에서 이 나라에서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저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스트레스를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꼭 문화적인 걸까요? 사람이 아플 때 감기가 걸리는 것처럼 상당히 보편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고통을 받는가? 그것은 고통을 받도록 그 사람이 조건 지어진 어떤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아져도 고통을 받는 사람은 받는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본인이 뇌가 형성이 돼 있고 그런 식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생각에는 돈이 많은 사람은 고통이 없을 것 같지만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또 아무리 명예가 높아도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그 사람은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면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어떤 법칙이 작용하지 않을까. 왜 사람은 고통받는가? 그 고통받는 방식을 보려면 나를 잘 이해해야 된다.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해서 이제 그것이 뭔가를 알려면은 단순히 강의를 듣고 그냥 그런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신념 체제를 신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탐구해야 된다는 거죠. 나라는 게 뭘까?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 어떻게 조건화되는 걸까를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마음 챙김 수련이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누구나 해보면은 수긍할 수 있고 종교에 관계없이 어떤 신념 체계에 관계없이 그 방식대로 했을 때 과학적인 보편적인 근거가 있다 해서 이제 MBSR을 그런 방식으로 카바친 박사가 체계화시키고 설득을 하고 있는 해왔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적으로 이제 마음 챙김이라는 것을 활용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MBSR이라고 하는 수업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가 이제 조금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MBSR은 doing을 수련하는 게 아닙니다. doing이라고 하면 하는 거죠. 행위 중심이 수업이 아니고
소위 무의라고 얘기하는 non-doing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화시키다. 사실 MBSR뿐만 아니고 마음챙김 또는 윗바사나식의 어떤 수련을 하는 수업들은 전부 이 non-doing을 강화시키는 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non-doing이라는 게 무엇인가? 함이 없음 그러면 막연한 얘기 같고 그런데 뭐 가장 쉬운 일상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무엇을 할 때 어디에 끌려가지 않고 중심을 잡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가장 또 손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무의라는 거는 그 철학적인 의미나 이런 것이 워낙 깊기 때문에 그 말 자체를 우리가 그 정의하기는 또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끌려가지 않고 중심을 잡고 잘 거기에서 이렇게 깨어 있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수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 분명하게 존재하는 현존감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어떤 doing의 훈련이 아니고 being, 존재의 훈련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마음챙김 수련할 때 그 코드가 몇 개 이제 이해해야 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doing은 무엇이고 being은 무엇인가 그런 doing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들이 다 이제 doing이죠. 내가 올해는 돈을 내가 얼마를 벌어야 되겠다. 나는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 또는 뭐 어떤 시험에 합격해야 되다 등등 우리는 많은 것을 doing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doing이 있어야지 우리가 또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어떤 사는 거기 때문에 doing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명상에서는 being을 자꾸 얘기를 하는가? 그 얘기는 doing에 자꾸 휩쓸리다 보면 균형이 무너져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뭔가 그냥 그대로 그냥 doing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 being이 상실된 균형이 없는 어떤 우리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방이 존재하려면 이런 가구도 필요하고 어떤 전등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실제로 이 방이 방이려면은 이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빈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마치 being이라는 것은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을 뒷받침하고 있는 반석이 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어떤 목적적인 행동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목적을 내려놓고 바로 이 순간에 그냥 여기서 존재하면서 그대로 그냥 어떤 목적 없이도 우리가 여기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삶의 한 차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명상도 doing이 돼버립니다. 뭐를 내가 성취하고 명상을 해서 내가 뭔가 힘이 센 사람이 돼서 남을 내가 더 뭐 장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명상이 또 doing의 어떤 나쁜 어떤 표본이 돼버리는 거죠. 명상은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을 정화시키고 자신을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지혜를 활용해서 이 삶에서 쓸데없는 어려움을 만나지 않고 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잘 견뎌나가면서 남들과 잘 지내면서 화목하게 평화롭게 또 지혜롭게 살려고 명상을 하는 것이지 남을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용한다든가 그게 명상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doing 세계의 어떤 극단적인 어떤 결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eing이 중심이 되지 않고 doing만 무성하게 되면 삶 자체가 황폐해진다. 그래서 옛날부터 being에 대해서 그 존재의 세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얘기했던 것이고 명상은 그 being의 세계로 들어가는 가장 좋은 마스터키 같은 것이다. 특히 마음챙김 명상은 일종의 마스터키처럼 가장 효율적인 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키워드 또 하나 있는데요. 우리 마음챙김 명상 이런 쪽 서양 쪽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할 때 자동화 모드 하는 거를 MBSR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오토 파일럿 모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자동화 모드 어떤 거 뭐 경험 많이 해보셨나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운전을 하고 내가 저쪽 부산을 가려고 운전을 하고 딱 운전대를 잡고 갔어요. 근데 수원을 지나고 평택을 지나고 막 어떤 지나는데 어떻게 지났는지 내가 거기를 지났는지도 모르게 그냥 어딘가에 와 있는 상태에 자동 조종 모드라고 하죠. 그런 거 경험하시나요?
운전할 때도 많이 아마 하시고 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세세하게 명료하게 알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밥을 먹었다면 오늘 점심 뭐 먹었나? 먹었다 정도만 기억이 나고 정말 먹으면서 점심시간에 무슨 식사할 때 그 입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몸에서 어떤 느낌이었고 어떤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생하게 그런 것을 못하고 쑥 지나가는 거죠. 그런 게 많아지면 자동조정 상태가 많아지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질까요? 예, 맞습니다. 행복해지지 않죠. 오히려 뭔가 뭔지 모르게 삶이 그냥 멍하고 그냥 지나가고 뭐하고 살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기 자신 안에서 무슨 감정이 올라오는지 자기 몸에서는 어떤 감각이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변과 나의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이 아주 그 균형 있게 잘 이렇게 인식이 되고 대처가 되고 하면서 삶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내가 많았을 때 행복해지는 것인데 그냥 쫓기듯이 막 그냥 뭐 하는지 모르게 막 그냥 이렇게 그걸 무의식적인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기계적인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습관적인 삶입니다. 그때 우리 행복감이 자꾸 상실이 되면서 삶이 어디인가 허전하고 자꾸 이렇게 뭔가 내가 주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 것이죠. 그래서 단추가 눌러진 상태처럼 뭔가 딱 그냥 내가 막 최면에 걸리듯이 그냥 뭐 이렇게 쑥쑥쑥쑥 삶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점점 나는 그 생생한 삶의 그 생명력을 점점 잃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자동조정 모드에 사는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명상, 마음 챙김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의 특효약인 거예요. 삶을 생생하게 해줍니다. MBSR이나 이런 MBSR에서 나오는 MBCT 이런 프로그램들이 우울증이나 이런 데 굉장히 효력이 있는 걸로 많이 나오는데 우울증 약을 먹은 것만큼 효력이 있다고 MBCT 같은 거는 그런 실험 결과들이 나옵니다. 단순히 명상을 했을 뿐인데 마음 챙김을 8주를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까?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울증이 지금 2020년쯤에 가면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가장 일반화된 사람을 괴롭히는 병이 될 것이다. 이렇게 WHO나 이런 데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죠. 그렇죠? 우울증을 보통 사람도 일생에 한 번씩 우울 증상을 몇 번은 경험할 정도로 우울증이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고 병적인 우울증은 여성들이 훨씬 많이 걸립니다. 거의 20%를 육박할 정도로 여성들이 걸리고 남자들은 거의 한 절반 정도로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삶에서 생명력이 가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고갈된 상태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자살 충동이 있고 뭐 그런 거 삶에 의욕이 없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굉장한 어떤 삶에서 보면 위험한 병이고 삶에 의욕이 없는 것처럼 위험한 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병이 이제 마음이 어떤 힘을 잃었을 때, 마음이 뭔가 크게 상실감을 가졌을 때 흔히 나올 수 있는 병들인데 이런 것이 마음 챙김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살아나는 뭔가 생명력이 있고 의욕이 다시 건강 상태가 회복이 되는 쪽으로 많은 어떤 좋은 쪽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글을 천천히 읽어 드릴 거예요. 눈을 감는 게 편하신 분은 감으셔도 좋고 떠셔도 좋고 일단 뭐 명상을 딱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리면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알아차려 보시면 좋겠어요. 예. 짧은 글입니다. 몇 문장 안 되는 글인데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지금 이제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성민이는 학교에 가는 길이었다. 걸어가는 동안 오늘 있을 영어 수업 시간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었다. 성민이는 오늘 또다시 그 수업을 제대로 해낼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 일이 학교 수의 업무에 해당되지는 않았다.
자, 제가 네 문장을 읽어드렸어요. 다시 한번 빠르게 읽어드리면 성민이는 학교에 가는 길이었다. 걸어가는 동안 오늘 있을 영어 수업 시간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었다. 성민은 오늘 또다시 그 수업을 제대로 해낼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 일이 학교 수의 업무에 해당되지는 않았다. 자, 이제 눈을 뜨시고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도 하시고 무슨 일이 방금 경험을 하셨는지 한번 나눠보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는 말을 듣는 동안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나눠보십니다. 정답은 없는 거니까요. 편안하게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나눠보시죠. 잠깐만. 예. 자, 어떤 말씀들을 나누셨나요? 예, 처음에 첫 문장을 학교에 가는 길이었다 하니까 머릿속에서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셨죠? 네. 주로 어떤 사람이 모습이 보였나요? 저 자신, 제가 예, 어렸을 때 모습, 학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 같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영어 수업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까지는 제가 걱정했던 예전에 학교 갔을 때 예, 영어 싫어하셨나 보죠? 아니요, 별로 싫어 안 해요. 그건 아닌데 이제 예, 걱정이 되는 어떤 수업이나 이런 쪽에서 걱정이 되는 쪽도 많이 어떤 경우는 뭐 좋은 쪽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수업을 제대로 해낼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이 문장쯤 가면은 갑자기 그대로 갔던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나오던가요? 모습이 불안한 마음이 오셨어요? 예.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지금 잘 들리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장이 진행되면서 막 여러 가지 마음은 무언가를 이렇게 뇌가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이렇게 막 이 상황, 저 상황을 이렇게 이제 문장 하나 가지고 상황이 들어오면 어떤 감각이 들어오면 계속 우리 몸은 반응을 하는 거죠. 마음과 몸이. 이 사람은 학생일 거야.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 모습 등등 막 하다가 이제 다시 말 해석을 막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문장으로 가면은 이게 이 사람이 학생이 아니었고 선생님도 아니고 수의였구나 하는 어떤 그게 이제 추론을 막 뇌에서는 막 하고 해석을 하면서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런 상황이구나 하면서 뇌는 뭔가를 답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이 많은 겁니다. 생각이 많은 건 좋은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생각이 없이 할 수 없는 어떤 동물에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우위를 점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죠? 자, 어떤 사람이 낯선 곳에 와서 다가와서 친절하게 말을 걸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뭐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야 해가지고 그 사람 말을 100% 믿어버리면 만약에 문제가 가능성 많아지는 거잖아요. 사기꾼일 수도 있고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뇌는 계속 과거에서 어떤 기억을 떠올리면서 나에게 유리하고 좋은 쪽으로 유리한 거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뇌의 임무상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안전에 대한 욕구. 그게 우리에게 뇌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안전인 겁니다. 뭐 공부 잘하고 못하고 뭐 그건 두 번째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뇌가 위치한 그 몸뚱아리를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 있을까? 그게 뇌의 가장 중요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손을 퍼뜨려 가지고 이 생명력이 계속되게 할까? 그게 뇌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안전이 돼야지 그 다음에 다른 욕구들을 채워지는 거가 있어야 그걸 찾아 나가는 것이고 또 소속에 대한 욕구라든지 그런 것이 다 이제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생각이 많구나. 그렇지만 생각이 많은 게 무조건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죠? 나쁜 생각을 많이 한다든가 또 있지도 않은 얘기를 너무 많은 상상을 해가지고 현실과 생각을 혼돈하게 되면 그때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스트레스의 많은 부분들이 생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맞죠.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명상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또 명상을 했다면 적어도 내 사고를 잘 이렇게 보살필 수 있는 그 정도는 해야지 명상이 나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 거예요. 나 명상했어요. 얼마 하셨는데요? 20년 했어요. 근데 뭐 화는 화대로 버럭버럭 내고 자기 그냥 고통은 고통대로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명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되죠.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밥을 하실 때 보면은 그 불을 갖다 너무 세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밥이 타버리잖아요. 불을 너무 약하게 해놓으면은 밥도 잘 안 되고 막 이렇게 되시는 밥을 적당히 이제 불의 온도를 맞추는 게 아마 요리사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자질주의 하나라고 그래요. 불을 잘 다루는 거.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화도 있고 부정적인 성격 여러 가지 어떤 그 감정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누르지도 않고 폭발하지도 않고 잘 이렇게 연소를 시키면서 살아갈까. 이게 이제 우리 마음 챙김 수련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그게 왜 중요하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관계 속에 있으니까 수련을 했다고 자랑만 할 게 아니고 나 명상 잘한다 누구한테 배웠다 뭐 무슨 명상을 했다 뭐 어디에서 뭐 집중수행을 몇 번 했다 이런 거 너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데 조금 딴지 거는 얘기로 한다면 옆에 사람이 볼 때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당신 맨날 나한테 화내잖아. 당신 뭐 맨날 뭐 하면서 부정적인 정서에 막 휘달리고 그러면서 옛날하고 뭐 별로 달라진 것도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이제 옆에 사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 얼마든지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명상을 갖는 의미가 뭘까?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명상을 제가 해보기도 하고 저도 그런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또 지도하는 입장이 되니까 과연 마음 챙김을 잘한다는 게 그게 뭔가 이게 설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또 분명한 어떤 그게 있어요. 마음 챙김 잘해서 어떤 분은 뭐 공중부양하려고 그런 걸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는 아니면 남의 마음을 독심술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해할 때는 마음 챙김 명상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지혜로워서 삶에서 고통이 적어지는 거죠. 쓸데없는 고통은 안 겪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무지한 사람은 겪을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이제 저기 할 수 있고 그 힘으로 또 나 자신과 타인을 좀 더 돌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명상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요. 명상해가지고 또 어떤 고귀한 목표를 향해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고 그것도 다 좋지만 중요한 건 지금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아주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돼. 그것도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힘으로 주변 사람도 나 때문에 조금은 더 행복하고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라면 명상을 잘 하시는 거고 그게 아니고 명상은 많이 했는데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자신도 힘들다 그러면 30년이 아니라 뭐 300년을 명상을 했더라도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닌가. 시간 낭비하는 것이다. 제대로 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를 이제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2개를 드릴 거예요. 그냥 눈 감으셔도 되고 그냥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하셔도 됩니다. 짧은 시나리오인데 첫 번째 시나리오 할 때 하고 두 번째 시나리오 할 때 어떤 일들이 경험이 되는지 한번 제가 이제 문장으로 한번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이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직장이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가정이나 어떤 조직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편의상 여기서는 직장으로 하겠습니다. 네, 시나리오 1 장면 1입니다. 직장에서 동료와 다투어서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잠시 후에 사무실에서 또 다른 동료를 만났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하고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하고 말하면서 휙 가버렸어요. 여러분 머리에는 어떤 생각이 떠오른가요? 자, 이번엔 장면 2입니다. 시나리오 2.
일을 잘했다고 직장에서 칭찬을 받아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잠시 후에 사무실에서 다른 직장 동료를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뭔가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어요 하고서 휙 가버렸어요. 이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장면 1하고 장면 2하고 뭔가 달라진 게 있는지 아니면 똑같은지 한번 여러분이 비교를 해보시면서 이제 눈을 감으신 분은 뜨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면 1하고 2하고 기분이 어떤가요? 생각이 달라졌나요? 달라지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장면이 2에서 예, 많이 드셨는데 그냥 안 달라지신 분도 많이 있나요? 똑같았나요? 몇 분 또 드신 분도 있고요. 자, 여기서 어떤 걸까요? 장면 1에서는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누군가 나하고 말을 안 하고 휙 가버렸을 때 하고 내가 기분이 굉장히 좋을 때 말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그냥 휙 가버려. 똑같은 상황은요. 그렇지만 한 상황은 내가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 상황이고 상황 또 하나는 기분이 내가 칭찬을 받고 그래서 너무 좋은 상황, 한 상황 나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똑같은 일이 나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꼭 요 상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경험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같은 일이라도 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처한 기분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이 된다. 해석이 된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우울증을 다루는데도 특히 그렇고요. 기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해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걸 알고 있다면 우리는 평상시 기분도 굉장히 좋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설령 기분이 나빠진다 하더라도 이럴 때 내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런 쪽으로 마음이 부정적으로 가 있구나 이런 거를 알아차리면 우리 정신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걸 모르고 있으면 우리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분이 저조할 때 특히 우리 주부분들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요? 여행을 신나게 하고 왔어요. 바캉스에 가서 너무 신나게 놀고 그냥 뭐 밥도 안 하고 뭐 친구들하고 놀면서 막 너무 재미있고 이런 세상이 있나 하고 왔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빨래거리부터 뭐 그저 어디죠? 싱크대에 그냥 그 어마어마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남아있는 가족들이 그냥 청소 한 번 안 하고 설거지 한 번 하고 그걸 봤을 때 그때 기분이 아무리 좋았던 것도 이렇게 욱하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물며 그런데 기분이 내가 나빴을 때, 저조할 때는 얼마나 그게 그런 일들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들게 할까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동일한 사건이 얼마나 다르게 나에게 다른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또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사건이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그걸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안다고 해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막 조절이 되고 그렇게 되지는 않고 분명히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내 기분을 충분히 안을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그 커다란 공간을 자각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마치 하늘이 구름을 딱 품어 안고 있듯이 모든 날씨를 하늘들이 다 안고 있듯이 내 마음이 마음 챙김이라는 걸 통해서 커다랗게 돼서 그 마음으로 내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랄지라 하더라도 감정도 나쁜 감정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하고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지가 않고 감정이나 이런 생각이나 이런 것이 최상의 상태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마음 챙김이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 마음 챙김 혁명이 나듯이 서양에서는 지금 그렇게 많이들 배우고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조금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더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잠시 3분 명상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우리가 3분 명상 해본 적이 있나요? 예, 3분 명상이 이제 일상에서 마음 챙김을 가지고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내 기분이나 이런 어떤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하루에 3분씩 2번이나 3번만 해보더라도 굉장히 내 삶을 잘 지켜줄 수 있는 그 아주 좋은 명상법 중에 하나란 말이죠. 3분 명상을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할 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옷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선 편안하게 앉으시고요. 편안하게 앉으셔서 이제 제일 편한 자세는 이 허리가 반듯해야 됩니다. 허리가 반듯하고 가슴도 핀 상태에서 몸을 앞뒤로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시고 좌우로 흔들어 보고 가운데서 이렇게 딱 균형을 잡힌 자세. 어깨나 이런 데 힘이 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눈도 꽉 감는 게 아니고 눈도 느슨하게 편안하게 감으시고, 또 필요하면 눈을 뜨셔도 괜찮습니다. 어금니를 꽉 무는 분들이 있는데 어금니도 물지 말고 살짝 이렇게 느슨하게 턱을 내려놓듯이 아래턱을. 자, 편안한 자세를 갖추시고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3분 명상 첫 번째 단계.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하고 관심을 가져보는 겁니다. 마음이 지금 들떠 있는지, 마음이 지금 지루해하고 있는지, 생각이 많은지 또는 적은지, 마음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아, 마음이 지금 이런 상태구나 하고 수용해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주의를 친절하게 기울여서 이번에는 몸을 알아차려 보는 겁니다. 앉아있는 몸의 느낌을 그대로 변화시키거나 판단하려는 의도 없이 그대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 몸이 이렇게 앉아있고, 앉아있는 몸에서는 이런 느낌이 있구나, 감각이 있구나. 불편감이 있더라도 아, 여기서 이런 불편감이 있구나 알아차리는 정도입니다. 그걸 없애려고 한다든지 그 감각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주의를, 몸에 있던 주의력을 그대로 모아서 배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배의 바깥쪽 피부부터 배의 근육, 배 안에 있는 내장기관의 느낌까지 배 전체에서 어떤 감각이 있는가. 이번에는 다른 데는 일체 신경 쓰지 않고 배라고 하는 감각기관에서, 배라고 하는 몸의 부위에서 어떤 감각이 있는가 하고 알아차려 보는 겁니다. 배가 호흡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라든지, 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배가 단단해지는 느낌, 부드러워지는 느낌, 간지러움, 차가움, 따뜻함, 어떤 감각이든지 그대로 수용하면서 아, 배에서 이런 느낌이 있구나. 아무 느낌이 없으면 그것이 지금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 느낌을 수용하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배에 모여있던
주의를 온몸 전체로 마치 온몸 전체가 숨을 쉬듯이 확장해 봅니다. 앉아있는 몸 전체를 느끼면서 주의를 온몸 전체에 그대로 두고 감각을 그대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하체와 방석이 닿은 데서 느껴지는 감각들이라든지 또 앉아있는 몸에서 느껴지는 중력감이라든지 손이나 얼굴 등에서 공기가 닿는 듯한 느낌들 그대로 느끼면서 아, 이 느낌이구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 눈을 감으셨다면 천천히 뜨시면서 손가락, 발가락 풀어주면서 자, 3분 명상 처음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그 다음에 첫 번째 후반부에서는 지금 몸이 어떤 상태인가 감각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주의를 배로 모아서 다른 데는 일체 신경 쓰지 않고 배에서의 감각만을 그대로 느끼고 있다가 세 번째 단계에서는 몸 전체로 주의를 확장해서 몸의 느낌을 다시 느껴보면서 방안까지 이렇게 느껴보는 그걸로 끝났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방법인 것 같지만 자주 반복을 하시면서 이건 어디 일상생활 중에서 차 안에서도 하실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분 정도를 하루에 2번 하시면 좋고 또 양치질 하듯이 딱 3번 정도를 하셔서 다 해봐야 6분 9분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 해서 뭐가 좋을라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뇌는 자주 반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심란할 때도 이렇게 해보시고 또 평상시에도 자주 반복을 해보시면 오래 하는 명상 못지않게 굉장히 강력하게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하나의 또 좋은 어떤 삶의 도구가 됩니다. 잘 하시고 자, 연습 많이 해보시고 또 다음에 뵐 때 이제 한번 다시 복습을 하면서 더 강화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